숙제부터 해야죠. 5번부터. 5번의 답이 뭐야? 풀었다면서 그 답이 뭐죠? 아, 니은 오케이. 네. 요 답은 니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6번은 얼마? 아, 15. 오, 씨, 이거 시험 잘 보겠다. 내가 이거 다 푸네 이제. 그다음 7번은 어? 아니 졸라 어려운 6번 풀었는데 왜 빙신 같은 7번을 못 푸냐고. 이 사람 마법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그러면 기억을 보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얘하고 얘 뭘 물어봤어? 분자량을 물어봤잖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분자량을 물어봤는데 여기 있는 자료에서는 우리가 이제 분자량을 직접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뭘 활용하면 되냐면 요거 활용하면 돼요. 분자량이 밀도이다 이렇게. 왜냐면 문제에서 같은 온도 압력에서 뭐가 똑같아요? 질량이 똑같잖아. 그리고 무슨 값이 있어? 부피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XZ2랑 XY4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이제 두 개를 비교하라는 가하고 다를 뭐하고 비교하라니까 만약 내가 얘네들 밀도를 계산하면 질량은 똑같으니까 그냥 뭐 1로 놓으면 될 거야. 그럼 가는 1 하고 부피가 얼마? 22 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다는 8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야? 다가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g에 들어가 있는 뭘 물어봤으니까? 원자수 물어봤으니까 항상 1g에 들어가 있는 원자수를 물어본다는 거는 뭘 먼저 구하고? 분자수. 그지? 1g에 있는 분자수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분자량으로 구하고 나누고 거기다 곱하기 한 분자를 구성하는 뭘 원자수를 계산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지. 근데 어차피 이 값이 분자량분의 뭐합니까? 분자량분의 1이니까 어차피 분자량은 뭐에 비례하니까? 밀도에 뭐에 비례하니까 밀도분의 뭘 하라? 1을 하라 이거지. 무슨 말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역시 가하고 나를 뭐하는 거니까 비교하면 이제 잘 생각해보면 어차피 분자량분의 1 하면 밀도분의 1이지. 그럼 밀도분의 1이 어차피 얘네 질량이 같으니까 얘네들의 무슨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부피 값이 주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가하고 나의 부피 값을 이용해서 만약에 표현한다고 치면 분자량 값의 비가 몇 대 몇이야? 그러니까 밀도 값이 가하고 나를 보면 밀도 값이 얘는 22분의 그냥 1 하면 되고 얘는 11분의 뭐 하면 돼? 1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밀도 값이 2대 1대 2 이렇게 나오니까 분자량의 값도 1대 2가 나겠지. 되죠? 그럼 얘는 그냥 몇 분의 몇 하면 되고 1분의 1 하면 되고 그지? 이해돼?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하면 되고 거기다 곱하기 한 분자 구성하는 원자수 하면 되니까 가는 5원자 분자니까 5 곱하면 되고 나는 2원자 분자니까 2 곱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가가 나의 몇 배다? 5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은 XZ에 뭘 물어봤어? 원자량 물어봤으니까 얘는 다시 나하고 다만 비교하면 되고요. 어차피 저기서 똑같이 뭐가 있으니까 Z2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더 써보면 얘는 11분의 1이고 밀도 얘는 8분의 1이 뭐하니까 밀도잖아. 무슨 말이에요?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는 얘네들의 밀도 값이 몇 대 몇이야? 8대 11. 그럼 분자의 값도 8대 11. 그러니까 Z2와 그 다음에 XZ2 하면 8대 1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Z는 몇이고 원자량은 몇이라고? 4라고 하면 돼. 그죠? 그럼 X는 얼마냐? 3. 그렇게 비교하면 되지. 그래서 제일 내신스러운 문제야. 얘가 수능이고 우리 문제야. 제일 내신스러운 문제를 틀리면 모른다고 하면 어쩌자는 게. 그 다음에 8번. 8번 또 모르냐? 어? 아 진짜로? 이 새끼 되게 마법 같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푸는 방법은 여러 개인데 그냥 쉽게 생각해볼게요. 지금 x, y, 4랑 그 다음에 y2z랑 그 다음에 x, z2 이렇게 있어. 그럼 얘네들이 각각 얘네들 값을 기준했을 때 밀도를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피분의 질량 값이 다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부피하고 질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값을? 밀도 값을 비교할 수 있는데 문제를 좀 편하게 풀려고 하면 스케일을 맞춰서 풀면은 단순하게 그러니까 스케일을 맞춘다는 건 이게 문제를 낸 사람이고 얘는 3리터 그 다음에 얘는 4리터 그 다음에 얘는 12리터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의 부피 값이 쭉 주어져 있을 때 이 부피에 해당하는 게 2g이고 그 다음에 이 부피에 해당하는 게 3g이고 이 부피에 해당하는 게 22g이고요. 모든 물질은 이 밀도라는 값은 부피분의 질량의 어떤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비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스케일 얘를 조정하면 얘는 그거에 맞춰서 같이 변해줘요. 그래야지 그 B가 계속 똑같다. 그러면 3과 4와 12가 있었을 때 얘네들의 뭐라 하지? 어떤 특정한 숫자를 다 동일하게 구해서 동일하게 이제 맞춰서 얘네들을 뭐하면 조정하면 값을 계산하기가 뭐야? 값을 계산하기가 좀 편해져. 알았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숫자를 딱 쓰면 이게 딱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로 바꿔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게 늘 보던 애야. x, y, y2z, x, z2. 아니, 느낌이 약간 뭔 것 같아. 이게 워낙 흔하게 나오는 애야. x, y, 4에서 5번째 문제는 거의 고정 하나밖에 없어.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x, y, 4는 CH4밖에 없어. 알았지? 그러면 이걸 원래 CH4라고 그렇게 하진 않아도 돼.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계산할 때 그냥 이런 값을 툭툭툭 해서 빨리 나오게 하려고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는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그 값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편하거든. 그러니까 얘가 x, y, 4니까 CH4라고 생각하면 이제 분자량이 몇 나오게 하면 되니까 16 나오게 하면 편하거든. 그럼 결국 스케일을 얘를 여기다 8을 곱하면 16이 되니까 여기에 8을 곱하면 요걸 1몰 부피라고 생각하면 가능하죠. 그럼 24리터 1몰 부피라고 하면 16g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CH가 이렇게 되지. 이해되죠? 그래서 너무 그냥 맹목적으로 막 문제 나와서 무조건 푸는 것보다는 이런 게 더 편해. 잠깐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또 24로 스케일을 맞추면 얘는 몇이 되니까? 그럼 얘가 6이 되니까 얘는 분자량이 18이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H2다 이렇게. 그럼 어쨌든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진짜 어려운 고사 문제를 낼 수는 없어. 그럼 뭐 애들 매기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 것도 스케일은 이제 지금 몇을 맞히니까 24를 맞히니까 얘한테 2 곱하면 얘 2이 돼서 40 몇이니까 44니까 이러면 CO2다 이렇게 하면 이미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X랑 Y랑 Z라고 하는 놈이 어떤 건지 표현이 그냥 금방 되니까 X는 탄소니까 원자량은 12로 놓으면 되고 Y는 수소니까 1로 놓으면 되고 그다음 Z는 산소니까
이렇게 하면 뭐 나머지 보기들이 다 풀기가 편해지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다 내신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수능에 적합한가? 그래서 어쨌든 이거 구하면 이제 기억, 이은, 디귿 답이 뭐하냐면 다 맞게 딱 떨어지죠. 되죠? 답은 이제 기억, 이은, 디귿이 다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9번 문제는 이제 매우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중요하다는 거 의미는,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문제를 풀 때, 뭐 물리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항상 미지수 남는 것 때문에 고민인데, 문제를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여기는 용기 내에 들어가 있는 전체 원자수니까 몰수의 개념이고, 여기는 무슨 개념이 있습니까? 여기는 질량이 있으니까 나는 질량을 몰수로 바꾼다는 생각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지, 아이디어가. 그리고 이제 저번에 얘기했듯이 같은 물질이면 질량이 몇 배 차이면 몰수도 몇 배 차이, 이 개념을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근데 대신에 얘네를 동일하게 계산하면 안 돼. 어차피 물질이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N몰이었다고 치면 얘는 같은 물질인데 질량이 2배니까 2N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얘랑 다른 물질이니까 여기에 Bg이 있다고 치면 얘를 N몰이 있었다고 치면 얘는 2N몰이 있다라서 우리는 N과 N을 한 문자로만 모아게 되면 정리하면 통일하기 해서 얘를 구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되냐면 어차피 이게 문제 자체가 화학이잖아. 이런 표현은 다 뭐만 그냥 구하면 된다. B만 구하면 되는 거지 정확한 값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원래 용기 내 전체 뭘 물어봤으니까 전체 원자수를 물어봤다는 건 머릿속에 할 때 뭘 구한 다음에 분자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 곱하기 뭐야? 한 문자를 구한 원자수 뭐 요거를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거 보면은 첫 번째 거는 앞에 있는 이렇게 노란색을 기준하면 입자수는 총 몇 N이 나오냐면 첫 번째 있는 게 3N이 나와요. 그죠? X to I의 N이니까. 그럼 두 번째 있는 건 몇 N이 나와야 돼? 두 번째 8M이 나와야 되겠지. 그치? 뒤에 2자리 2개 있고 앞에 4가 2 있으니까. 그쵸? 그럼 이거 하는 값이 얼마고? 19n 쓸 필요 없고 그냥 19다 해도 아무 상관없어. 저 값도 비니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값을 보면 얘는 몇 n이 나오는 거야? 두 번째. 이건 6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값을 보면 얘는 4n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정리해서 이게 14n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어차피 이거 이제 지우면 여기서 m과 n에 우리가 뭘 찾는 거야? 관계를 그냥 구하시면 된다는 거지. 됐죠? 그럼 그냥 요 밑에 있는 식 몇 배 한 다음에 2배 한 다음에 이렇게 빼서 계산하면 이거 2배 하니까 12n은 8n 2배 하니까 28n 이렇게 되겠지. 됐죠? 맞냐? 그럼 이렇게 빼면 몇 n입니까? 9n. 됐지? 그럼 9n은 얼마니까? 9n은 무엇이냐? 9n 이렇게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n은 n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됐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n은 n이다 라고 해서 넣어서 뭐 빼면 얼마니까? 16이잖아. 그럼 m은 몇 n? m은 2n 이렇게 구해지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치면 얘는 1에 뭐라고 하면 되고 2다 이렇게 하면 되고 얘는 2잖아 2. 그지? 얘는 2니까 요거는 4에 2다
이렇게 해서 개수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다시 이제 가에서 y 원자수니까 이렇게 하면 몇 개? 한 개. 그치? 이렇게 하면 몇 개? 8개.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 여기서 몇 개? 2개. 됐죠? 여기서 몇 개? 4개. 이렇게. 그러니까 6분의 9니까 2분의 몇이다? 2분의 3이다. 이렇게 되겠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용기의 어떤 전체 원자수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문제는 한 문제가 꼭 나오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이제 저 생각을 갖고 있으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죠. 되지? 그 다음에 10번은 응? 풀었어? 답은 기니기. 안 나왔어? 다 안 나와? 아니면? 아, 기억 미인까지 나와? 아, 그래? 그럼 디귿만 하면 돼? 그러니까 디귿은 1몰에 해당하는 뭘 구하래? 분자수를 구하할 때 여기 잘 보면 이 자료상을 봤을 때 지금 이 자료는 이제 이 분자량이 m이잖아. 근데 이제 몇 그램 있는 거야? 1g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는 n분의 1몰 있는 거야. 그렇지? 네? 그러면 n분의 1몰 있는 건데 이 n분의 1몰 있는 걸 n 값으로 우리가 또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그죠? n 값으로. 그러니까 n 값으로 바꾼다는 건 지금 여기에 1g에 들어가 있는 전체 원자수가 얼마나 써 있어? n이라고 써 있는데 원래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1g에 있는 전체 원자수니까 원래 값이 n분의 뭐예요? n분의 1에 그치? 그 다음에 한 분자 구성하는 원자수가 저게 몇 원자입니까? 3원자입니다. 이게 3이다. 되죠? 무슨 말 이해되지? 응. 그러면은 이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1몰에 해당하는 거에 뭘 물어봤습니까? 분자수를 물어봤는데 얘는 지금 n분의 얼마가 있었어요? n분의 1몰이 있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n분의 1몰인 거잖아. n분의 1몰이 있을 때 그 값을 다른 값을 빼면 3분의 몇이야? 3분의 n이잖아. 그치? n분의 이게 몰수니까 n분의 1몰 있을 때 그걸 다른 값으로 하면 3분의 n이다. 그럼 n분의 1몰에 해당하는 게 3분의 1n 개지. 근데 여기서는 1몰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를 몇 몰로 만들면 돼? 1몰로 만들면 되니까 얘한테 m을 곱하면 얘한테도 m을 곱하면 결국 1몰 수가 있지. 3분의 n이다. 이렇게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저 새끼 또 이거 또 틀렸겠지? 11번 11번 또 모르냐? 답은 니은.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면 일단은 이제 먼저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전체 원자수라고 해서 상대값이 있으니까 실제값을 우리가 한번 이제 추정해 놓으면 일단 부피가 있으니까 부피를 그냥 뭘로 쳐? 부피를 몰수로 치면 부피는 어차피 몰수에 비례하는 어차피 분자수를 먼저 계산해야 돼. 그럼 얘는 몇 곱하기 6 곱하기 그 다음에 한 분자 구성하는 게 몇 개입니까? 3개지. 그럼 원래는 1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18이라는 숫자가 원래 값인데 그거를 상대값으로 잡았으니까 여기다 몇을 했다? 18분의 1을 한 개 상대값으로 표현해 준 거지. 이해되지? 그럼 여기도 2라고 써 있으니까 부피가 x니까 x에다가 곱하기 몇을 하면 4를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원래 실제 값이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뭘 해줘야 돼? 18분의 1을 하면 그 18분의 1 한 값이 상대값이 몇으로 나온다? 자, 2로 표현해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따라서 x는 몇이다?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오는 거는 부피가 10이니까 12에다가 곱하기 몇 원자 분자니까 3원자 분자, 거기에다가 곱하기 상대값이니까 몇 분의 1 하면 18분의 1을 하면 이게 뭐가 나와야 돼? y가 나와야 되겠지. 여기 그러니까 몇이야? 2. 그래서 y는 2다. 그래서 존나 얍삽한 새끼들이죠. 제일 싫어하는 거기. 어떻게 값을 1 차이 나게 시험 내는 거야. 그래서 x하고 y하고 더하면 10이 아니고 11이 되겠지.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원자량이나 1g에 들어가 있는 비원자수 물어봤으니까 결국에는 그냥 정리해서 표현한다고 치면 뭐 구하라는 말이랑 똑같냐면 분자량 구하라 뭐 이거랑 똑같겠지. 결국 이제 분자량 구하라고 하면 여기 뭐가 있고 질량이 있고 여기 뭐가 있으니까 부피가 있으니까 분자량을 구하라는 건 결국 우리가 밀도비를 활용하라 이런 얘기니까 그냥 아까처럼 스케일 똑같이 6, 9, 12에 뭐라 해야 돼? 최소 공배수? 그걸 잡아서 부피를 다 맞춰서 그 질량 값을 통일해서 분자량으로 쳐서 문제를 푸는 게 더 편하니까 6, 9, 10이니까 몇으로 하면 되겠냐? 36. 그럼 결국 얘한테 6을 곱하고 얘한테는 4를 곱하고 얘한테는 3을 곱쳐서 스케일을 다 똑같이 맞추니까 얘한테도 6을 곱하니까 얘의 분자량이 얼마가? 96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얘의 분자량이 120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얘의 분자량은 얼마야? 69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여기서 눈에 금방 나오는 게 AB2랑 AB3니까 B 원자량은 그냥 빼면 바로 나오겠지. 그죠? 그죠? 그럼 얼마야? 24냐? 맞냐? 그냥 120에서 96 빼면 24 아니냐? 그러니까 B는 24가 이렇게 나오겠지? 되죠? 근데 여기 이제 B2가 있잖아. 그럼 B2니까 48이니까 96에서 48을 다시 봐. 96에서 48을 다시 빼면 되겠죠. 됐지? 그럼 몇이야? 그럼 48. 그럼 A는 48. 그럼 이제 C도 만약에 구한다고 치면 여기서 B2가 있으니까 48, 69에서 다시 48을 뭐야? 빼는 거지. 아 진짜 화학 그만해. 계산을 못하겠다. 이게 하니까 얼마야? 20. 그래서 C의 원자량은 21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다 찾으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야. 답은 니은만 된다. 이렇게. 왜 요새 갑자기 뭐지? 이렇게. 근데 수학 선생님들이 진짜 얼마나 괴롭겠어. 나이 먹어서 수학 선생님 하려고. 죽도록 계산해. 그 다음에 혹시 12번 했어? 아니요. 그래서 12번은 뭐 이것도 역시 이제 뭐라 하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냥 문제를 잘 해석하면 해석하는 과정에서 답은 충분히 나오는데 어차피 활용해야 될 거는 여기 부피 있고 뭐가 있어? 질량이 있기 때문에 부피를 그냥 뭐로 생각하면 된다. 부피는 그냥 몰수처럼 생각해서 계산하면 편해요. 그럼 일단 처음에는 이제 하나씩 써보면 첫 번째 있는 놈이 지금 A4에 B8이다 라고 써있어서 이제 요 놈한테 우리가 이제 저 자료에서 준 값이 부피하고 뭘 줬기 때문에 질량을 줬기 때문에 요거 잘 활용해서 밀도를 이용해서 그걸 갖고 분자량을 찾으면 돼.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뭘 하면 안 되냐면 그냥 일단 쓰고 해야 돼. 그러면 얘는 지금 부피가 얼마냐면 1. 얼마가
1.0L고 얘는 질량이 2 얼마나? 2W 그램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거 활용하면 얘 값이 밀도를 구하니까 분자량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거기다가 이제 누굴 넣냐면 AN에 B에 EN을 넣었어요. 요게 얘네 둘의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얘네 둘 자체의 식에서 중요한 특징이 제일 간단하게 나타내면 둘 다 뭐야? 같으니까 실험식이 서로 뭐야? 똑같아. 그럼 실험식이 똑같은데 실험식에 n 배치면 뭐가 나와요? 분자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분자량의 비도 특정한 배수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데 AN의 B2N이 있잖아. AN의 B2N인데 만약에 누가 시험 문제 푸는데 이렇게 이런 거 보통 우리가 혼합기체다 이렇게 부르는데 만약에 AN의 B2N은 부피가 얼마예요? 라고 하면 부피가 얼마야? 저 섞여 있을 때 부피가 얼마냐면 얼마야? 1.4리터. 왜냐면 요 공간 안에 요 기체도 다 돌아다니고 요 기체도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둘이 부피는 똑같아. 그래서 원래 엄밀하게 치면 요게 1.0리터다 했을 때 요거의 부피가 얼마냐 할 때 요거의 부피가 0.4리터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치면 근데 그냥 해도 돼. 알았지? 정확하게 치면 요 값이 부피니까 어차피 부피는 뭐에 비례해? 부피는 그냥 몰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얘를 1로 놓으면 얘는 몇으로 놔도 돼. 이렇게 해도 괜찮긴 해. 근데 이제 수능에 어차피 그런 개념을 물어볼 여력이 없는데 내신 문제에서 갑자기 이제 선지를 어차피 저 수능에서 저 값만 딱 물어봤거든. n 곱하기 y분의 x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내신은 이걸 길이 보기로 쪼개면 n이 얼마예요 물어본 다음에 y분의 x는 얼마예요 물어보면 보기가 하나 남잖아 선생님이. 그럼 선생님이 물어볼 수 있는 게 하나 뭐냐면 이 섞여있는 유분합기체에서 얘 부피가 얼마냐라고 하면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짓거리가 0.46이에요. 근데 저 공간을 두 기체가 다 돌아다닐 때 두 기체의 부피는 둘 다 1.4리터로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 이제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계산할 때 얘를 n몰이라고 하면 얘는 0.4 n몰이다. 이게 원래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매번 그지랄하면서 하기가 너무 구체적이니까 그냥 표현이나 1이면 0.4 이렇게 해서 풀면 되긴 하는데 자칫 그러면 이제 틀려. 근데 그냥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조심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어쨌든 0.4리터에 해당하는 거에 질량이 여기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Wg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피분의 무한 값은 질량 값은 그냥 수치만 놓고 보면 되니까 얘는 1분의 몇이고 얘는 1분의 2고 얘는 0.4분의 1이죠. 그럼 얘는 4분의 몇이니까 4분의 이렇게 2분의 5지. 그죠? 그럼 얘 두 개를 비교한다라고 치면 요거하고 요게 몇 대 몇이야? 4대 5가 나와.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의 분자량 얘기가 4대 5다 이거잖아. 그러면 실험식에 n 배치인 게 분자식이 되니까 여기 4대 5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n 값이 몇이 나와야 돼? 5. 응, 그렇지. 그래서 여기 n 값이 5가 나와서 얘 5에 얘는 10. 이렇게. 그러니까 실험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개수를 4를 가지고 얘는 개수를 5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지. 되겠죠? 그래서 n 값은 5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귀찮게 물어보는 게 실린더 속 기체의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 이거 물어봤는데 여기서 그냥 표현하고 뭐 좀 이따 다른 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 물어봤으니까 그냥 계산하면 되거든. 왜냐면 어차피 얘 전체 부피가 얼마 나와 있으니까 1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그냥 1리터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몰수로 치면 얘는 그냥 1 있다라고 치면 되잖아. 그럼 1 있다고 치니까 거기에 있는 전체 몰 물어봤으니까 원자수니까 4 하니까 얼마인데? 12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얘는 이제 두 기체가 섞여 있었을 때 전체 부피는 얼마가 나오는데? 전체 부피는 1.4L가 나오는데, 그죠? 몰수로 치면 얘가 1이면 얘가 0.4가 있다.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몇을 하면 되는데 12를 하면 되는데 얘를 계산할 때가 요 값이 15잖아. 15에다 0.4를 더하니까 얘는 6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거 정리해서 이제 값을 내시면 얼마였죠? 3분의 13가 뭐 그렇게 나와요. 산수하시면.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 하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요거 말고 추가적으로 이제 만약에 하나 더 얘기한다고 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섞여 있는 거 말고 섞여 있는 건 내분해야 되기 때문에 내분하는 거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그러면 집어치우고 그냥 보통 봤을 때 저기 써있는 것처럼 기체 어떤 기체의 단위 부피랑 전체 전자수 물어보잖아. 단위 단위 부피랑 전체 원자수를 물어보면 단위 부피라는 그냥 1리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예를 들면 기체는 1리터에 만약에 1몰 있으면 1분의 1 한 다음에 거기다 한 분자 구성한 원자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단위 부피랑 전체 원자수는 그러니까 한 종류의 기체만 있으면 내분 아직 하는 거니까 섞이는 거 하면 안 돼. 단위 부피랑 전체 원자수라고 표현하면 이게 그냥 결국 어떤 분자가 몇 원자 분자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원래 10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섞여 있는 거는 내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배웠으니까 지금 하면 계속 뭐 괜히 화학과 자꾸 과학을 결합시켜서 머리를 아프게 하니까 아직까지는 안 해도 되겠어. 근데 뒤에서 어차피 저런 문제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주는 춥진 않지? 응. 자, 그래서 이제 12번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이렇게. 그래서 13번은 혹시 풀었냐? 답이 나왔어? 안 나왔어? 저 새끼는 아까 그 우연히 맞췄나? 아까 문제가 제일 어려운데 어디 맞지? 그래서 이거는 잘 봐봐. 조금 전에 위에 푼 거하고 똑같은 형태의 문제인데 여기는 한 종류만 있고 여기 몇 종류가 있습니까? 두 종류가 있으니까 한 종류의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가 몇이라고 써있어? 그럼 결국 x는 그냥 5원자 분자라는 뜻이야. 한 종류만 있으니까. 근데 여기 분자당 구성 원자수의 비가 x하고 y의 비율이 5대 3이다 이렇게 줬으니까 여기 자료에서 이미 x가 몇 원자 분자라고 줬으니까 원자 분자라고 줬으니까 여기가 5원자로 되어 있는 분자는 그냥 얘는 자동으로 보여야 돼. 자동으로 3원자 분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거는 여기 써있는 값 여기는 써있는 값이 3W, W, 4W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또 전체 원자수니까 개수잖아. 그러니까 아까 했듯이 질량이 나와 있는데 전체 원자수라는 건 개수니까 우리가 임의로 얘를 뭐로 바꾸면 돼? 그냥 몰수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동일 물질이니까 얘는 3W고 W는 얘는 3 예를 들면 뭐 A몰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얘는 몇 몰이고 A몰이고 그럼 얘는 그냥 저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얘는 뭐야? 얘는 그냥 B몰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요 값을 계산을 해볼게. 맞죠? 단위 부피랑 전체 원자수가 이제 5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계산하는 건 의미가 없는데 그냥 해볼게요. 그럼 일단은 단위 부피랑 전체 원자수라 했으니까 일단 총 부피가 몰수에 비례하니까 총 부피를 몇이라고 하면 3의 1이라고 그냥 해도 되잖아. 몰수는 부피에 비례하니까. 그지? 그 다음에 단위 부피랑 이제 전체 원자수니까 전체 원자수는 뭐에다가? 총 몰수에다 곱하기 얘가 몇 원자 분자니까? 5원자 분자니까 5의 원자.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 쓸데없는 짓거리지. 그렇잖아. 해봤자 그냥 3A분의 3A 곱하기 5하니까 그냥 5야. 그래서 그냥 5 쓰면 되는데 혹시나 시험 보다가 헷갈릴까봐 써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애는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내부를 안 쓴다고 쳤을 때 그냥 순수하게 계산하시면 하나는 얼마 있고 A 있고 또 하나는 얼마 있고 B 있죠. 이렇게. 그지? 그럼 A 더하기 B 분의 A 더하기 B 분의 앞에 있는 X는 5원자 분자니까 A 곱하기 뭐 하면 되고 5 하면 되겠고, 그지? B는 몇 원자 분자니까 3원자 분자잖아. 그럼 얘는 B 곱하기 몇을 하면 돼? 3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5대 몇이야? 5대 4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지. 어차피 이거 뭐 3A, 3A 똑같은 말이고 얘 2 곱하고 얘 1 곱하면 어차피 모두 날라가. 모두 다 날라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A 플러스 B 한 거분에 5A 더하기 3B 한 게 4다. 이런 표현이 나와서 결국은 5A 더하기 3B는 4A 더하기 4B다. 이렇게 해서 눈으로 잘 때리면 몇이 나와? A는 뭐가 나와? B다. 그래서 A하고 B가 그냥 같은 문자로 표현이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얘도 몇 몰? A몰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본 건 뭐야? 분자량을 물어봤잖아. 각각의 분자량을 물어봤는데 이거잖아. 얘는 3A몰 있을 때 3W니까 A몰 있을 때 W지. 그럼 같은 몰수에 들어가 있는 건 뭐다? 질량이 있고 분자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얘는 그냥 몇으로 하면 돼. X는 그냥 W 하시면 돼. 이해되지? 그 다음에 얘랑 같은 몰수인 A몰에 몇 W니까? 4W니까 얘의 분자량은 4W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존나 기상계 또 전체 기체의 몰 구하래. 전체 기체의 몰수를 구하시러 왔으니까 요거는 전체 기체의 몰 밀도를 물어봤으니까 일단 부피는 몇 A 하면 되고 3A 하면 되고 질량은 그냥 몇 W? 3W 이렇게 하면 되고, 얘는 전체 부피는 요거 두 개 더하니까 몇 A 하면 되고 2A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질량은 두 개 더하니까 몇 W? 그치? 5W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15분의 6이네. 맞냐? 아닌데? 귀찮아 진짜. 그래서 얘는 얼마야? 3A분이니까 그냥 A분의 뭐가 되고 A분의 W 하니까 그냥 2 뭐야? 계산 1이지? 1이니까 그냥 2분의 5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값은 그냥 전체가 2분의 5다 하니까 10이 나오겠죠. 10. 그래서 아마 요번 내신에 얘가 나올지 싶어요. 13번 문제. 왜냐면 작년에 저게 시험에 안 나왔었거든. 선생님이 기억으로 이거 작년 5평인가 6평 문제라서 우리 시험에 나오면 딱 내용이 맞지 않을까 싶.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숙제로 낸 거 좀 확인해 봤고, 오늘은 이제 양적 관계를 하는데 이제 방학 때 한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문제를 수능 기출 문제를 조금씩 더 치고요. 그래서 양이 좀 더 많아졌어요. 양이 좀 더 많아져서 양이 많아졌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왜 기출피 필요해요? 응? 기출피 필요해요? 기출픽 한 번씩은 다시 풀어봐야 돼. 그 쉬운 거를. 왜냐면은 너무 맨날 어려운 것만 풀면 또 내신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오고 하면은 못 풀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2단원, 3단원은 기출픽 문제가 괜찮아요. 쉬운 문제. 그래서 그거 좀 이렇게 몇 번 돌리고 그 다음에 수능 기출이랑 평가원이나 교육청 기출 선생님 다시 따로 줄 거니까 그러면 좀 합쳐지니까 문제 푸는 양이 많아지지.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여기 잠깐 설명하고 잠깐 쉴게. 그래서 방학 때 배운 것처럼 파악 반응식을 뭐 하는 거야? 파악 반응식을 이제 쭉 세우는 거죠.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쭉 세우는 건데 중요한 말 두 개만 하면 일단 화학 반응식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질량 보존, 질량 보존.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주 기초적인 거 여기부터 써보면 식이 메테인하고 산소하고 반응해서 뭐 이산화탄소랑 뭐 수증기나 물 뭐 이런 게 이렇게 생겼다라고 쳐. 근데 특히 얘는 지금 선생님이 뭐 수증기나 이산화탄소가 생긴다라고 쳐라고 했을 때 구분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질에 꼭 모두 써야 된다. 상태를 써요. 그래서 꼭 내신 시험 문제 풀 때 뒤에서도 문제 풀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문제를 한 번 또 풀 때 어차피 색깔펜이 좀 있잖아. 색깔펜이기 때문에 그 양적 관계 문제를 꼭 풀 때는 이 물질의 상태를 갖고 내신은 꼭 장난을 치기 때문에 상태를 문제를 풀면서 한 번씩 꼭 뭐야 돼? 확인을 좀 하셔야죠. 그래서 얘도 뭐 이렇게 표현했을 때 H2O만 어차피 얘는 다 기체인데 상호는 다 기체니까. 근데 H2O는 기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질의 상태를 이렇게 좀 잘 표현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식을 쓰고 나면 질량 보존의 원래 의미는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하고 개수가 뭐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잖아. 그럼 원자의 종류하고 개수가 변하지 않는 게 질량 보존이니까 이거를 뭐하기 위해서 이거를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가 화학 반응식 앞에 뭘 붙여서 개수를 붙여서 조정을 하는 거고 반드시 이 개수는 제일 간단한 무수비, 정수비가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특히 탄화수는 예전에 배운 것처럼 그냥 여기 몇으로 잡으면 1로 잡으면 탄소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도 1이고 요거 1로 잡으면 수소가 4개 있으니까 그 절반만큼이 쓰고 2 곱하기 2니까 산소가 총 4개 있으니까 이렇게 2를 써서 이 개수를 딱 맞추면 가장 간단한 정수비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라고 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개수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저 그냥 워딩 그대로 진짜로 뭐가 보존된다. 질량이 보존된다는 의미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원자량도 뭐가 돼야 돼? 원자량도 보존이 돼야 돼.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얘 원자량 합한 얘 분자량 그 다음에 얘 원자량 합한 얘 분자량의 2배 한 값이랑 얘 원자량 합한 분자량의 1배 한 값이랑 얘 원자량의 그 2배 한 분자량 값을 합하면 다 뭐야 돼?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뭐 얘 덩어리의 분자량을 주고 얘 덩어리의 분자량을 주고 얘 덩어리의 분자량을 주면 우리 자동으로 얘 분자량도 뭐야 돼? 알아낼 수가 있어. 그지?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질량,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원자량 이런 것도 다 모았다 보존이 되기 때문에 좀 함축된 의미가 되게 큰 거죠 질량.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그냥 질량만 보존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문제 풀 때 실제로 기출문제도 그런 장난을 되게 많이 치기 때문에 물질의 상태를 정확하게 뭐 해야 돼?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이제 정확한 답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번에 보시면 이제 화학 반응식을 다 구하면 그 화학 반응식이 갖고 있는 이 개수, 이 개수 값이 나오면 이 개수 값이 의미하는 바가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몰수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몰수비가 된다는 거는 이 몰수비가 된다는 거는 고체나 액체나 기체나 수용의 비일 때 다 돼요. 그렇지. 어떤 경우에도 개수의 비는 몰수비가 된다라는 건 이제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값이 분자수의 비가 되는 경우는 말 그대로 뭐로 존재할 때 그놈들이 분자로 다 존재할 때는 그게 이제 분자수의 비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뭐로 넘어갈 수 있다? 부피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분자수의 비가 부피비로 넘어가려면 조건이 다 뭐가 돼야 된다? 다 기체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가능하잖아. 얘가 1리터 있으면 얘가 2리터 반응하면 얘는 1리터 나와요 라고 하면 되는데 얘는 2리터 나와요 라고 하면
왜? 상태가 액체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분자수의 비가 부피비가 되려면 아보가드로 법칙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요 꼴은 기체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이 뭐하고 똑같을 수 없냐면 개수값이 질량비하고는 똑같을 수 없어요. 근데 질량비하고 똑같을 수는 없는데 우리는 질량비도 뭐 할 수 있어야 돼? 구할 수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질량비도 구할 수 있어야 돼서 질량비 구하는 방법은 미리 여기다 좀 써보면 방학대주만 6줄 풀이잖아. 그죠? 아래로 반응 전, 반응 후 이렇게 해서 내려 쓰는 거, 위로 다시 몇 줄? 3줄 해서 n은 n분의 w. 자, 이렇게 다시 3줄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질량비를 구하고 싶으면 이걸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이걸 구하고 싶으면 2개를 구하면 돼. 곱하면 얘가 나오지. 그럼 이미 이 n은 개수가 1, 2에 1, 2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얘는 분자량이 얼마고? 16이고, 얘는 분자량이 30이고, 얘는 분자량이 44고, 얘는 분자량이 18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면 그 질량비. 16대 그 다음에 64대 44대 36 이렇게 다시 역으로 이제 질량비를 추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아랫줄로 3줄 써서 풀고 윗줄로 3줄 써서 총 6줄로 이렇게 뭔가 적고 문제를 정리해서 이제 푸는 그런 형태로 해야지 일정 성분비의 법칙까지 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이 화학 반응 시 양적 관계 6줄 풀이의 기본적인 틀을 설명해서 잠깐만 쉬었다가